2021년 1월 셋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경종 기자, 이성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사진 한 장 먼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환경운동가 중 한 분인 박평수 선생님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새 아주 멋지게 생겼죠. 인디안 추장새라는 별명을 가진 후투티라는 새입니다. 그런데 좀 어딘지 짠해 보이는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런 느낌 받으셨죠?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새가 있는 주변에 이렇게 하얀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한겨울 모습,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사실 이 새가 여름에 우리나라를 찾고 가을에 남쪽으로 떠나는 여름 철새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환경 동아리 탐조 회원들이 공릉천을 탐조하다가 이 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됐는데도 떠나가지 않고 고양시에서 이렇게 겨울을 나는 여름 철새들이 이 후투티 말고도 여럿이 있다라는 그런 제언입니다. 이 생태계 교란, 지구 온난화가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자, 뉴스체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재미있는 사진이나 꼭 알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고양신문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창릉역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 폭등, 고양시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민의힘 권순영 김필래 조직위원장 낙점, 고양시 재난지원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공무원 노조 베스트 시의원 선정. 자, 국토부가 지난 연말에 고양시에 선물을 하나 안겨줬죠. GTX A 노선의 창릉역이 신설된다라는 소식인데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소위 말해 불장이다라는 네. 이야기인데요. 네, 불장이란 말을 저희가 이번에 썼는데 여기서 상식 퀴즈, 불장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뭔가 이렇게 막 지금 뜨겁게 타오르는 예. 그런 증시 용어? 맞습니다. 예, 이게 주식 용어인데 뜨겁다라고 해서 불장이란 말을 쓰는 걸로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데 네. 이 불이 네. 파이어가 아니에요. 아, 사실은. 그럼요? 예, 이게 불이 시카고 불스의 아. 그 황소입니다. 황소. 아, 그렇구나. 예, 증시시장에서는 황소가 증시 상승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동물이라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불장이다, 굉장한 큰 호황이다 이런 뜻인데, 아무튼 국토부가 이번에 그 작년 말에 발표하고 지금 한 21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불과 20일 만에 2억 원이 올랐다. 네, 이 창릉역이 추가되면서 GTX역은 고양시에 지금 현재 3개가 됐습니다. 그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용인이나 뭐 성남시도 각각 하나인데 고양시는 3개. 네, 창릉역 정확한 위치가 지금 어디로 추정되죠? 네, 위치는 덕양구 용두동 화랑 사거리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번 발표로 가장 수혜 지역이 도래울 마을이에요. 도래울 마을이 어디냐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케아를 가보신 분들은 꽤 있을 거예요. 이케아를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쪽이 사실은 뭐 이제 삼성 택지지구, 원흥 택지지구라고 이제 하는 곳인데, 거기가 약간은 삼성보다는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도 3호선이 없고 소외된 지역이다, 소외된 신도시다 이런 느낌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GTX 신설이 확정되면서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신설 GTX역과 도래울 마을이 얼마나 가깝냐 확인해 보니까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는 700m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그 덕양이나 일산의 구도심보다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입니다. 지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실제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도래울 마을 중에 원흥 동일 스위트라는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서 34평형 아파트를 확인해 봤더니 12월 19일 날 실거래가 신고 가격을 보니까 최고 매매가가 9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 5일에 11억 원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실거래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9억에서 11억으로 갑자기 오른 것이죠. 2억 원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또 이 단지의 호가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 나온 매물이 27건 정도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가장 세게 부른 호가가 16억 5천만 원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작년 12월 달에 실거래가 9억 원에 가장 비싸게 거래된 가격이 그것인데, 9억 원인데
지금은 2배 가까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뭐 초입에 연말 선물이라 그랬는데 네, 선물 친구는 지금 어마어마한 선물이 도착을 했네요. 네. 예, 자 거기 외에도 주변에 도래울 마을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도래울 마을의 거의 모든 단지가 실거래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래울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의 삼송지구하고 집축지구도 GTX나 고양선의 교통 호재를 흡수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교통과 관련된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빨리빨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군사보호지역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고양시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그동안 이야기가 됐었죠. 3중 규제. 예,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 제한구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그 제도였거든요. 고양시 전체 군사보호구역의 약 5%인 573만 제곱미터가 이번에 해제가 됐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절반 수준이니까 고양시로는 실로 엄청난 수준의 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디가 해제되는 건가요? 여의도의 2배 정도 된답니다. 규모는 그렇다는 네, 거죠? 이번에 해제된 구역이 구체적으로 보면요, 덕양구에서는 오금동, 대자동, 내유동, 고양동 일대, 그러니까 통일로 주변에 예. 거기 군사시설들이 한재해 있거든요. 예. 그 주변이 좀 해제된 것 같고, 또 일산 동구에서는 성석동, 문봉동, 사리연동, 식사동, 여기는 고봉산 주변입니다. 예. 그리고 일산 서구에서는 덕이동, 이렇게 지금 해제된 지역이 흩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도심 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이 대부분 해제 지역에 포함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번 발표 어떤 배경에서 이번 네. 발표가 나왔던 건가요? 뭐 당연히 우리 고양시가 이뻐서 고양시만 많이 해제해 준 건 아니고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심이나 또는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 군사시설을 가능하면 이전하거나 위치를 좀 조정하는 이런 게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제 우리 고양시의 군부대도 이전하거나 이렇게 옮겨진 데가 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이렇게 해제가 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군사보호구역 해제라고 하면은 네. 부동산이나 개발 이슈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는 뭐 중요한 뉴스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해제되면은? 네, 일단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시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군 부대에 동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군 부대는 뭐 본인들의 부대가 거기 존속하는 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해제가 되면은 고양시가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더 이상 군사보호구역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반 우리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고양시 전체 면적이 267제곱킬로미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40%가 넘는 114제곱킬로미터가 여전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추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정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서 지금 아주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요. 덕양, 갑을, 고양시 갑을, 예. 덕양구 그 당협위원장 2사람이 새롭게 선정이 됐습니다. 네, 누가 됐죠? 고양 갑은 권순영 전 시의원, 고양 을은 김필래 전 시의원입니다. 네, 권순영, 김필래, 네. 정치인들의 귀환입니다. 여성 정치인들의. 먼저 고양가 권순영 위원장부터 조금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권순영 시의원은 2010년부터 연달아 2번 시의원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시의원을 하시다가는 중간에 사퇴를 하세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인데 2016년도에 국회의원 비례에 출마하셨지만 낙선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양을 김필래 이번에 네. 당협위원장 됐는데 이분은 좀 더 지명도가 있는 분이죠. 네, 이분은 좀 경력이 조금 화려합니다. 시의원은 3선까지 하셨고 또한 여성 최초로 고양시 의회에서 시의장까지 지내십니다. 자, 근데 이분이 당적이 민주당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그 다음에 현재의 국민의힘. 예. 네, 세 군데서 지금 다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부분이 이번에 덕양구에 도전을 했었던, 도전했다 탈락한 분들의 명단이 눈에 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도전했다 탈락한 분들이 대부분 일산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네. 덕양에 도전했는데 다 떨어진 분들이 일산 정치인이다. 이제 고향 갑은 길종성, 나도은 씨, 고향 을은 이동환, 최국진 씨, 예, 다들 일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자, 일산 분들이 덕양으로 도전했을 땐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김영한, 김현아 그런 분들이 자리를 꽉 차지하고 계시니까 일산에선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신 거죠. 정치적 결단으로 덕양으로 가서 새 둥지를 틀려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신 거예요. 이동환 전 위원장은 일산 동구 원래 그 지역의 위원장이었어요. 김영한 씨가 전략공천을 받게 되면서 네. 자리를 뺏기게 되죠. 맞습니다. 자리를 뺏기면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덕양으로 갔는데 덕양에서도 떨어져. 당 입장에서 탈락시켰잖아요. 네. 이동환 씨를. 네네. 근데 이번에 살려줄까요? 자, 그러면 일산도 또 새롭게 공모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접수를 안 했다라고 다들 얘기하시고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까지니까 그래도 가능성 있는 분들 다 한번 이렇게 좀 명단 짚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길종성, 나도은, 이동환, 최국진 씨는 당연히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전에 출마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또 지난 총선 때 임형성, 네. 김미연 두 네. 분 다 전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출신 두 분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면 차기 그 국회의원 후보의 1순위가 되는 거고 예.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지역의 어떤 선거가 당협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소득 여기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해요. 이걸 보편 지급하느냐 선별 지급하느냐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18일 현재 정부와 경기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봄에 재난기본소득 모두가 보편 지급으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2차는 상황이 훨씬 복잡합니다. 일단 정부 지금 보편 지급으로 할 것인지 또는 선별 지급으로 할 것인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자, 경기도는 조금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일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보편 지급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까지 잡았다가 취소했어요. 예. 아무래도 당과의 그 협의가 없이 좀 앞서가는 거에 좀 부담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고양시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고양시의 경우는 시의회에서 먼저 좀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최우석 의원이 12일 날 1차 재난지원금 주니까 경기 활성화 효과도 있었고 또 시민들도 무척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니까는 고양시 있는 예산 다 끌어모아서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하자. 네, 그렇긴 하지만은 또 가용 예산, 네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있겠죠. 자, 우선 보편 지급을 할 경우 지금 고양시의 그 곳간 사정으로 한번 보면 지난 1차 때보다 좀 적게 1인당 3만원 그렇게 지급할 것 같아서 자, 요거 주면 뭐 이게 특별한 체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분명히 이 어려움을 겪는 특정 계층이 이렇게 가시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아무래도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12일 날 경기도 31개 시군 그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예. 이거 지역 간 형평이 너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도 이거 보편 지급하지 말고 그 선별 지급하자라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예. 근데 선별 지급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긴 하잖아요.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자, 선별 지급하면 과연 누구에게 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이 행정 비용 뭐 지급 시기 이런 걸 생각하면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그렇다고 해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고양시가 단독으로 또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고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 경기도, 네. 고양시 지금 이렇게 각각 세 곳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서로가 서로의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결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아마 고려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기사를 쓴 그 기자의 추측으로는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는 선별 지급을 결정을 했지만
시민들의 여론이 모아지면 어쩌면 보편 지급을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만, 네, 그런 뉘앙스를 좀 남겼습니다. 최근 고양시 통합 공무원 노조가 베스트 시의원상을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은 정성스럽게 3D 프린터로 했다고 네. 하는데 시의원의 흉상까지 제작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누군가 상을 주고 또 상을 받는 거는 뭐 축하할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죠. 자, 근데 이 준 사람들이 누구고 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좀 많이 이상하던데요. 네.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사하는 게 시의회의 일인데 네. 시감기관인 공무원들이 감시기관인 시의원들을 평가해서 상을 준다. 저는 이게 아무래도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색한 발상이면서 약간 발칙한 발상 같기도 한데 저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상을 주는 것인데 이 상을 줄 때 평가를 합니다. 네. 여론조사를 하고 공무원들한테 네, 어떻게 보면은 인기투표 같은 것인데 네. 그러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못 살게 한 감사 너무 착실하게 해서 우리 못 살게 한 정말 일잘한 시의원들은 표 안 나오겠죠. 예 인기투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일 안 한 사람 준 거 아니냐 이 상은. 네,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희한한 상입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노조가 이 베스트 시의원뿐만이 아니라 워스트 시의원, 예. 우리가 볼 때 일 못한 시의원을 뽑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절대로 외부에 그 명단을 공개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누군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워스트 시의원 누가 됐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고양신문에 제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